러시아 정세, 목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장기화에 따른 영향, 미국과의 관계 설정,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협력 심화, 문제 제기, 몰타 선언은 냉전의 종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붕괴하게 된다. 그 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2000년대 5.1원위로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푸틴은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푸틴이 단지 그 이유 때문 내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것일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5년에 두 영토 확보를 위한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십, 서방 지원, 러시아 핵교기 수정 등 종전과 확전 요소가 혼재된 상황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과 러시아의 북한군 동원으로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극단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트럼프 측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어서 종전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현재 적축선에서 종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20년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의 종전안은 우크라이나 위 나토 가입 10년 이후에 한이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무공책이라며 부정적이다. 숄츠 독일 총리는 푸틴 이 전쟁 목표 달성 의사를 고수하여 러시아의 양보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젤렌스키와 서방 리더십의 명분 확보 해법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영토 회복까지 싸우겠다고 했지만 젤렌스키는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EU 회원국들의 상이한 입장과 국내 상황이 종전 협상 국면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이다. 트럼프 당선 후 EU는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독일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2025년에는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종전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인 7회 지원 결정을 발표하고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며 전쟁 지원 기조를 변경했고 러시아는 핵교리 수정 및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지원이 없을 경우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며 독일의 지원금 삭감, 극우 정당의 약진, 일부 국가의 지원 반대, 경제 침체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무기 지원보다 우크라이나의 병력 부족이 중요하며 파병이 없다면 2025년에 전쟁 지속 여력이 한계에 달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로 국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푸틴 정부는 5기 집권에 성공했지만 국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023년 경제 성장률은 높았으나 인플레이션 위험 과원자재 가격 하락, 루블화 환율 위기, 중국 의존도 심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외경제개발은행은 2025년 경제 성장률을 낮게 전망하며 푸틴 정부는 군수산업 지출로 인한 경기 호황의 부메랑 효과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의 관계 단절, 사회 통제 강화, 해외 콘텐츠 접근 차단, 중국산 제품 점유율 확대로 정체성 변화를 겪었다. 2025년 푸틴 정부가 승리 조건으로 종전할 경우 내부 통제를 완화하고 비적대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하여 시장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 실패로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 사회 내에서 후과가 증폭되어 푸틴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의 관계 단절, 사회 통제 강화, 해외 콘텐츠 접근 차단, 중국산 제품 점유율 확대로 정체성 변화를 겪었다. 2025년 푸틴 정부가 승리 조건으로 종전할 경우 내부 통제를 완화하고 비적대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하여 시장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 실패로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 사회 내에서 후과가 증폭되어 푸틴 정권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면 제재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유화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트럼프와의 의미 있는 관계 구축에 대한 기대는 낮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협조하려 할 수 있다. 협력 분야는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 유럽 안보 질서, 중동 문제, 북핵 문제 등이 될 수 있다. 푸틴은 트럼프식 거래 시도에 일정하게 응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 해도 중국 견제가 미로 협력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관계를 이격하려는 외부 시도를 무의미하다고 공언해왔다. 러시아는 서방의 대러시아 정책 변화 가능성을 낮게 보며 최소 10년간 중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를 외교적 과제로 삼고 있다. 권위주의가 강화된 푸틴의 러시아와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선 시진핑의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이라는 공통 분모를 공유한다.
양국은 달러 패권 약화와 다급 질서 구축을 추구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상호 이해관계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대북 관계 강화로 중국한 불편한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러시아는 대중국 관계의 이 중요성을 고려하여 러북 군사 협력 강화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가 사활적 문제라고 판단한 사안은 독단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러 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러시아의 대아시아 외교 강화는 중국 영향력 제어에 기여할 수 있어 미국이 활용하려 할 수 있고, 러시아는 이를 대미 협상력 제고에 활용할 수 있다. 2025년 러시아는 SCO 나 브릭스 내실화를 통해 글로벌 다수의 이해관계 대변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서방 제재와 전쟁 장기화로 인해 러시아의 리더십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